예비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A12번으로 출제된 현대대수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K가 있고요. 근데 채 K는 뭐냐면 X의 23제곱 마이너스 88의 분의 채입니다. 첫 번째 물어본 것은 이제 차수, 확대 차수를 계산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이상한 복잡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네. 중간체 이야기인데 중간체가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는 개수를 구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먼저 확대 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생성 원소를 알아야 되는데 x의 23제곱 마이너스 88의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3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확실하죠. 우리가 r을 88의 23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근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r에다가 23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오는 그런 복소수들을 곱해준 것도 모두 다 근이 되겠죠. 그것은 1의 23 제곱근 1의 원시 23제곱근을 이용하면은 모두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1의 23 원시 제곱근은요. 제타는 exponential 그쵸? 23분의 2파이 i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설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x의 23제곱 마이너스 88의 근이라는 것은 r 그리고 r 제타 그리고 r 제타 제곱 쭉 해서 r 제타의 22제곱까지 총 23개를 얻을 수가 있고 이들은 전부 다 Q에다가 R과 Z를 첨가한 그런 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K는 R과 Z로 R과 Z를 Q에 첨가해서 얻어지는 그런 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차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소를 우리가 하나씩 첨가를 해보죠. 그래서 K는 Q에 R, Z인데 그 밑에 Q에 Z를 하나 놓고 그리고 Q를 놓아 보겠습니다. 여기는 Q에 R을 한번 놓아 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각 부분의 확대 차수를 계산을 해볼 텐데 우선 1의 원시 제곱근에 대해서는 확대 차수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죠. 1의 원시 제곱근 이야기입니다. Q상에서 1의 원시 n제곱근 우선 저 이제 이 문제에 있는 제타 말고요. 일반적으로 제타는 2의 n분의 m 곱하기 2파이 i라고 했을 때 이때 n이 양의 정수고 그리고 mn이 서로 소이면 그러면 이 제타를 1의 원시 n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타의 확대차수는
반드시 파이 n이 되고, 이건 오일러 파이 함수죠. 그쵸? 특히 참고적으로 n이 p, 즉 소수일 때 기하 방식은 x의 p-1제곱, x의 p-2제곱, x 더하기 1 이런 꼴로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R의 확대 차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아이젠슈타인 판별법이 필요한데 그 내용도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젠슈타인 판별법입니다. 정수계수 다항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px를 fx를 정수계수 다항식이라고 할게요. 이때 그 양의 소수 p가 존재해서 p가 an을 나누지 않는데 p가 aj를 모두 나누고 그런데 p제곱은 a0를 나누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fx는 기하 방식입니다. 유리수계수상에서 기하 방식입니다. 당연히 정수계수상에서는 이게 프리미티브가 아닌 이상 기하이란 얘기는 못하겠죠. 프리미티브인 경우에는 G에서도 기하이 되는데 Q에서 기하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파이의 23은 22니까 이쪽 확대 차수는 우리가 2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R 같은 경우에는 X의 23제곱 마이너스 88이 P는 11 아이젠슈타인 판별법에 의해서 기하입니다. 따라서 QR의 확대 차수는 23이 되겠어요. 23.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K의 QZ 위의 확대 차수 우리가 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N은 무조건 그 23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K라는 것이 QZ에 다가
R을 첨가해서 얻어진 것이고, 이때 R의 QZ상에서 기하 당식은 당연히 x의 23제곱 마이너스 88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확대차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하지 말고 m이라고 하겠습니다. 확대차수 우리가 m이라고 하게 되면은 m은 23 이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k의 확대차수는 22m이고, 그리고 그것은 23의 약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23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22와 23이 서로소죠. 따라서 23은 m을 나눠야 됩니다. 지금 m이 23 이하인데 23이 배수이니, 따라서 m은 23이 되는 거죠. 자, m이 23이 얻어졌습니다. 따라서 k의 Q상에서 확대차수는 22 곱하기 23이 되겠고, 이건 나중을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다 해서 써보면은 2 곱하기 11 곱하기 23이고, 계산을 해보면은 46, 46, 50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됐죠? 자, 그래서 지금 확대차수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두 번째 부분을 보겠어요.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자, 두 번째 부분은 지금 K 밑에 E죠. E가 있고 그 밑에 Q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확대차수를 각각 요 확대차수 우리가 A라고 해보겠습니다. A. L이라고 해볼게요.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은 K의 E상에서 확대차수와 E의 Q상에서 확대차수의 차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E의 Q상에서 확대차수 우리가 D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L과 D는 506의 약수예요. 그래서 L과 D는 곱해서 506이 되는 숫자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L-D가 1010의 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해서 살펴보죠. 그러면 분명히 L-D가 양수고, 자, 1010의 양의 약수로 되어 있으니까 양수여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L이 더 커야 되겠죠. 506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할 거고, 2 곱하기 253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인수분해 한 것을 보면은 11 곱하기 46이 가능할 것이고, 22 곱하기 23이 가능할 겁니다. L-D를 계산해 보면은 505라서 이게 성립하죠. 여기는 251이라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35라서 역시 성립하지 않고요. 여기는 1이라서 역시 1이라서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그 2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L이 505인 경우 506인 경우 이때는 E가 Q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가 23, 22인 경우, 자 이때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K 갈로아군의 구조를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 숫자의 특징을 보면 지금 K의 이상의 갈로아 그룹의 위수가 갈로아 이론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거는 23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G의 K 오버 E는 G의 K 오버 Q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수가 소수니까 이거는 실러브 부분군이죠. K 오버 E는 G, K 오버 E는 G, K 오버 Q의 P is equal to 23 실러브 부분군입니다. 그럼 우리가 슐러브 부분군의 개수를 슐러브 정리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죠. n을 우리가 pn의 23 슐러브 부분군의 개수라고 하면 n이라는 것은 1 모드 23이 되고 n이라는 것은 506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506은 22 곱하기 23이고 지금 n이 모두 23에서 1이라는 이야기는 n과 23이 서로 소라는 거죠. n과 23이 서로 소라는 이야기는 n이 22를 나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3으로 나눈 나머지 1인 수 중에서 21을 나누는 것은 1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n이라는 것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하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이의 개수는 1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풀이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먼저 K의 차수를 계산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K의 차수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부분체, 그 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부분을 얻어준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 부분은 1의 원시 n제곱근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다항식의 아이젠슈타인 판별법을 적용을 해서 얻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이 체 확대의 특징, 확대 차수는 그 체 타워에서 각각의 확대 차수의 곱이다라는 것과 23이 소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중간체의 개수를 셀 때는 당연히 이제 L 곱하기 D 순서상을 찾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L 곱하기 D가 506이 되는 것 중에서 조건 만족하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경우가 두 개가 나왔죠. 506이 하나 나오고 23이 하나 나왔습니다. L 값이요. 506일 때는 그냥 자명한 이런 경우가 되겠고 23일 때는 이게 갈로아군의 구조까지 파악을 하기에는 좀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이거는 그 다이에드럴
그 군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 세마이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마이 다이렉트 프로덕트. 근데 우리가 그런 구조를 굳이 파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슐로브 그 부분군 개수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그 개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죠. 23이 소수니까 실로 부분군의 개수가 가진 성질을 통해서 간단하게 N1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출제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